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이, 땡땡이가 지들 개들 데리고는 그리 다녀도 그동안 고라니 한 마리 구경 못했다고. 나한테 고라니 좀 한번 보게 해달라고 온다는데. 마침 우리 뻘구가 혼자서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대작 고라니가 한 마리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가서 잡아보게. 내일 자네 각시도 좀 데리고 와봐. 어느 날 원산지 진도에서 노루를 포획한 역과를 가지고 있던 시력견이란 입식 배경을 안고 백구 모녀가 원산지에서 전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중 한 마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전주 큰백구라 불리는 개체이고 다른 한 마리가 큰백구의 모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입식 배경과는 달리 당시 이들 모녀의 출현은 전주 원세대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큰백구 어미의 경우 직접 본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 남겨진 사진조차 없기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당시 반출의 배경인 원산지 역과의 주체이기도 했던 그 어미를 봤던 원세대들 중 혹자들은 진돗개 발발이라고까지 불렀을 정도였으니 돌이켜봐도 당연한 평가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원산지에서 올리 역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지 지금도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후 큰백구 견주는 당시 진도에서 수렵견으로 명성을 떨치다 노년이 되어 먼저 전주로 반출되어 와 있었던 일명 언더라 불리던 상당히 우수했던 암캐와 큰백구를 데리고 매일 산에 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큰백구의 첫 역과를 얻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었다 전해졌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지역별로 유해조수 포획단이 지정되어 있다 할 만큼 산짐승이 넘쳐나는 근래와 다르게 90년대 초중반 이전 우리 사냐는 주민들이 놓은 올무나턱 그리고 비오는 날 야간 서치를 이용한 불법 사냥이 성행하여 포획이 남발되던 시대였기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매년 전국 각 도를 번갈아 가며 허가 지역을 지정, 수렵을 허가했던 순환협장 시대였던지라 야생동물이 분포가 매우 낮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시 수렵 환경과 아직 입증도 되지 않은 개체를 데리고 임했던 두어 달간의 수렵 활동을 통해 고라니는커녕 너구리 한 마리 구경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큰백구의 견주는 당시 전라북도에서 진돗개 사냥으로는 최고의 권위자였던 남원 박사장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남원 박사장님에게는 원산지에서 데려와 당시 수렵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손에 의해 적지 않은 역과를 올리고 있던 진돗개 수렵견 숙해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영상 속에 매력적인 꼬리를 가지고 있는 붉은 황구 뻘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은 다음날 사냥엔 뻘구와 언더, 큰백구와 각시 그렇게 진돗개 4마리와 저를 포함한 각 견주 그리고 구경을 하겠다고 공기총을 들고 동행한 저의 친형까지 총 5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성간 합사가 어려운 진돗개의 특성상 4마리의 개들 중 숙해는 뻘구 한 마리였고 뻘구란 개체 자체가 타인이겐 비유혹적인 성향이었지만 온화한 성격이었기에 협업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백구와 언더 그리고 각시는 모두 암캐였던지라 각자의 차에서 내린 첫 대면에서 언더와 큰백구 이 둘과 각시 사이에 한 차례 기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언더라는 개체는 수렵성은 물론이고 강한 성품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캐로서는 워낙 큰 체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경우에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각시와 마주하는 순간 한 차례 마찰은 불가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마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하는 바로 그때 안 돼! 하지마! 평상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각시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곤 못 이기는 척 뒤돌아섰고 이내 고개를 들어 한참 먼 산을 몇 번 두리번거리는가 싶더니 야산으로 가는 길목론 한켠에 쌓여있는 퇴비로 가서 몸을 뒹굴며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시의 행동을 바라보던 언더 또한 그 옆으로 가더니 같이 뒹굴었습니다. 이와 같은 둘의 행동을 본 저는 이들의 동행에 큰 문제는 없겠구나 싶어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 이렇게 퇴비에 몸을 비비는 이 행동은 각시가 그동안의 산행 중 짐승을 발견하는 날 언제나 보였던 루틴과 같은 행위였기에 저로서는 이 산에 확실히 뭐가 있긴 있구나 싶은 기대감 또한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고 각시와 언더의 루틴적 행동이 끝나고 박 사장님이 이동을 하자 그 주위를 맴돌며 뒤를 따르는 뻘구를 선두로 박 사장님이 가리키는 얕은 야산에 다다를 때까지 첫 대면 때부터 자신보다 조금 작은 각시가 만만해 보이기라도 했는지
줄곧 각 씨의 귀에 입을 들이대고 으르렁거리며 따라다니는 큰배꾸의 행위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멈춰서서 저의 눈치를 살피며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분을 삼키는 각 씨의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이대로는 사냥이고 뭐고 할 수가 없겠다 싶어 참다 못해 큰배꾸 견주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얘 좀 어떻게 해봐요. 그러자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더체는 각시가 작아도 얼마나 센지 아니까 아예 건들지도 않는데 얘는 똥인지 된장인지 아예 구별을 못하네. 야, 너 그러다 각시한테 줘 터진다. 뒤이어 저는 큰배꾸 견주에게 재차 말했습니다. 저러지 못하게 뭐라고 좀 해봐요. 그런데 우리의 지적에도 큰배꾸의 견주는 큰배꾸를 나무라거나 제지하기는커녕 당장이라도 덮치기라도 할 것 같은 큰배꾸의 당당한 기세에 취해 그랬는지 재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처음 본 개들이 가 그러는 거지 뭐. 그 말투는 듣기에 따라 얼핏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 뭔가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어이없고 짜증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각시 쉿. 저의 짧은 명령은 그동안 저의 눈치만 살피며 애써 큰배꾸를 외면하려 애썼던 각 씨에겐 기다리던 승낙이었고 이는 바로 뒤돌아 큰배꾸를 향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빨 까고 꼬리는 사타구니에 감춘 채 생오줌까지 싸는 개싸움에서 소위 말하는 할 것 다 해버리기까지 단 10여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작은 소동은 끝을 맺었고 이후로 각 씨가 큰배꾸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냥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야산에 접어들자 박 사장님은 우리에게 고라니가 지나갈 길목 지점을 가리키며 먼저 올라가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내 뻘구를 앞세워 고라니 잠자리가 있을 법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얕은 야산 중턱 고라니 잠자리가 내려다 보이는 길목에 거의 도달했을 즈음 순간 크게 내지르는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라니 올라간다!